자, 오늘은 에뚜드 머신을 이용한 가속도 법칙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이게 도르래로 구성되어 있고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. 이 실 양쪽에 질량이 다른 물체를 달았을 때 이 시스템 전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. 이 에뚜드 머신인데요. 이 실험을 할 때 필요한 게 슈퍼풀리입니다. 파스코사에서 나오는 슈퍼풀리인데 질량이 매우 작고요. 그 다음에 마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그런 도르래입니다. 어, 여기에 보이는 이 센서는 포토게이트고요. 그때 첫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여기에서 나오는 적외선으로 양쪽에서 그 빛을 감지해 가지고 물체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디텍트 한다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요 부채살 같은 그 바퀴살 같은 이 녀석들이 그 빛을 막아서 이 포토게이트가 물체가 지나가는 그 시간을 감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그 속도라든지 뭐 그래프를 분석하면 가속도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실을 이렇게 도루에 걸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메스 행어가 있습니다. 메스 행어. 여기에 우리가 추를 이렇게 얹어서 양쪽에 질량을 좀 다르게 하거나 같게 하거나 그렇게 할 거거든요. 자, 추를 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한 곳에 한쪽에는 50g짜리 하나의 추를 얹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20g짜리 하나, 그 다음에 10g짜리 하나, 그 다음에 5g짜리 둘, 그 다음에 2g짜리 둘, 그 다음에 1g짜리 하나. 그러면 총 여기 45g이에요. 여기는 50g이고, 그죠? 그 다음에 요 메스 행어의 질량이 5g입니다. 그러면 이쪽 부분은 55g, 이쪽은 50g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50g 쪽에 5g짜리 추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전체 질량이 이쪽도 이제 55g이 되겠죠. 이쪽도 55g. 됐나요? 자,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쪽의 질량이 같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물체를 이렇게 위치하고요. 이렇게 물체를 양쪽의 질량이 같습니다. 양쪽의 질량이 같으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? 살짝 눌러서 움직였을 때 안 보여요. 다시 해볼게요. 자, 한쪽을 질량이 같기 때문에 한쪽을 살짝 눌러줍니다. 살짝. 자, 이론적으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떨어져야겠죠.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서서히 속도가 줄어듭니다. 자,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양쪽 질량이 같을 때 한쪽 부분을 M1을 살짝 눌러서 움직이게 해줍니다. 그러면 양쪽이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나란한 그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. 왜 그럴까요, 여러분들? 생각해 보세요. 적혀있네요, 여기 저기. 프릭셔널 슬로잉이라고 적혀있네요. 맞습니다. 마찰 때문에 그렇죠. 세상에 이제 마찰이 다 존재하니까
서서히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이제 이 마찰력을 어떻게 보정해 주느냐? 한쪽 편에다가 질량이 아주 작은 추를 얹습니다. 그죠? 지금 양쪽에 질량이 같단 말이야. 양쪽에 질량이 같은데 한쪽에다가 작은 추를 얹어서 서서히 이제 그 뭡니까? 그 그래프가 아까 봤던 그래프가 나란한 그래프가 나오게 해야 돼요. 근데 사실 또 바로 그렇게 나란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한번 생각해 봐요. 자, 여기에 자, 선생님 여기다가 작은 추를 추가를 합니다. 그럼 그 추의 질량이 마찰력을 보정하는 값이 되거든요.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. 여기에다가 선생님 추를 추가할 거예요.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못하지만 그 추가 아주 그 질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종이로 클립을 만들어서 여기 끼워서 찾아내기도 합니다. 그 마찰 보정되는 질량을. 그래서 여기에 클립을 넣어서 질량을 추가를 합니다. 그럼 추가를 해서 살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? 그럼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높이가 왔을 때 나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. 나란한 부분. 왜 그러냐면 이제 마찰력을 보정시켰고 거기에다가 이 실의 질량이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. 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자, 여기 마찰력을 보정하는 종이 클립을 얹고 아까와 같이 여기를 살짝 누릅니다. 그럼 누르면 샥 내려가다가 이 두 개의 실의 길이가 같아지면 그래프에서 평평한 부분이 나타납니다. 속도가 일정한 그 구간이 나타나고 다시 조금만 더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? 이 실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 다시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 그죠? 이렇게 처음에는 속도가 감소하다가 평평한 부분이 나타났죠, 그죠? 이 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지점이에요. 그래서 마찰력을 보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종이 클립을 추가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교차하고 나서 실의 길이가 달라지면 그 실의 길이가 다른 질량에 의한 효과로 다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왼쪽 추에 종이 클립을 추가해서 마찰력을 보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양쪽 다 지금 55g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한쪽에 5g을 제거를 하겠습니다. 제거를 한 다음에 자,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? 이쪽은 55g, 이쪽은 50g이죠. 맞습니까? 네, 자, 그럼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내려갑니다.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에 보기에도 추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게 느껴지죠? 한 번 더. 한 번 더. 자,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요걸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들? 캡스톤에 뭘 눌러야 돼? 레코드. 이걸 딱 놓으면서 레코드를 딱 눌러야 되는 거예요. 누를까요? 부딪혔다.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. 부딪히면 다시 NG. NG고 저기 그 밑에 팔레트에서 딜리트를 눌러야 돼요. 아시 요거 부딪혔을 때는 딜리트해서 데이터를 지워야 돼. 자, 보세요. 다시 할게요. 자, 이렇게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딱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?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? 사실 안 눌렀어요. 근데 이따가 선생님이
수업 시간에 이 데이터가 있는 그 캡스톤 파일을 제시할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 데이터를 제시하면 자,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. 한번 샘플링 하죠. 샘플링 할까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실험하겠습니다. 레코드. 자, 보면 어떻게 됐어요? 자, 스탑을 눌러주고요. 자, 여기 보면 시간하고 리니어 스피드니까 요 기울기가 뭐예요?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지? 다 알고 있죠? 자, 그러면 요 기울기가 나왔단 말이야. 그러면 그때 캡스톤 활용법 선생님 공부해오라 그랬죠? 그럼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가져와서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.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여기 보면 피팅하는 있다 그랬죠?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옆에 까만 거 누르고 리니어 선택합니다. 자, 그럼 이 리니어가 나오죠? 요걸 딱딱딱 조정해서 요 M이 나옵니다. 그죠? 그럼 요 M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?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. 그죠? 자,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? 자, 여기에 이제 질량이 다르게 해놨잖아요. 그죠? 이제 이쪽에서 2g을 이쪽으로 옮깁니다. 그 다음에 또 2g 옮겨서 하고, 또 옮겨서 하고, 이런 식으로. 그죠? 자, 2g을 여기다가 옮기고, 그럼 질량차가 더 나겠죠? 질량차가 더 나지만 시스템 전체의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럼 질량차가 나면 넷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. 이 시스템의 넷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또 가속도도 달라지는 거고. 자,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클로즈업 해주세요. 너무 땡겼다. 알죠. 여기 보면 데이터 서머리가 있어요. 데이터 서머리에 가면 지금은 없거든요.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제로 실험을 하면 요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. 50g 대 55g. 매뉴얼에 요 설명이 있습니다. 선생님 제시할 때는 요 다 바꾸어져 있는 걸로 제시를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선생님이 데이터를 제시할 때 어떻게 할 거냐? 자, 여기에 보면 질량 값들은 다 이제 실험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다 입력하면 돼요. 그죠? 그 다음에 요 스트링 매스, 줄에 의한 줄 질량 여기 넣을 거예요. 이거 선생님 데이터 제시할 겁니다. 그 다음에 프릭션 매스, 아까 여기 보고 네. 자, 요 종이 클립에 요 넣었잖아요. 그죠? 요 녀석의 질량이 프릭션 매스인 거예요. 마찰 질량. 이 말이 용어가 좀 생소하지만 마찰력을 이제 질량으로 나타낸 거예요. 자, 요거 선생님이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안 했으니까 요 값도 제시하겠습니다. 그럼 이 토탈 매스가 요 값을 넣으면 요 토탈 매스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M1 빼기 M2는 이제 넷포스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값이 되겠죠. 요걸 이용하면. 그러면 시어리 그 A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 정말 편리하죠. 그러면 여기 보면 EXP, 이게 Experiment Acceleration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 피팅에서 알아낸 A 값, 가속도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될 거예요. 그러면 요 값도 하이 퍼센트, 여기 이제 오차인데 요 값도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. 요 값도 자동으로 나오고, 그 다음에 이펙트 로테이셔널 M이에요. 매스. 자, 이건 뭐냐? 여러분들 여기 보면 도르래가 있잖아요. 그죠? 도르래가 돌아가면서 이 회전 간성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실이 내려가는데 어떤 저항의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로테이셔널 관성 모멘트를 또 다시 질량으로 환산하는 게 있거든요.
근데 요 밑에 매뉴얼에 어널리시스 읽어보면 요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 요건 여러분들이 요 매뉴얼을 읽고 직접 값을 계산해내야 돼요. 그러면 corrected total mass 요 값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그러면 corrected acceleration 요것도 자동으로 계산돼요. 그러면 요 값이 percent different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해야 될 건 뭐냐? 여기 A 값, experiment A 값. 그 다음에 여기 effect rotational mass 요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. 그럼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. 쉽죠? 네, 자동으로 다 돼요.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찬찬히 읽어보면 쉽게 설명되어 있거든요. 요 effect rotational mass 요 값 계산하는 거. 그 다음에 요 실험에 의한 그 가속도를 구하고. 나머지 값들은 다 선생님 줄 거예요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 컨클루전에 나오는 각각의 물음에 대한 답을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요거를 무들 제출란에다가 제출을 하면 이번 수업 시간의 과제는 다 완수한 게 됩니다.